네, 지난 15일이었죠.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는데 이번 수능은 굉장히 초고난도 그리고 네. 소반발력이 컸다 해서 불수능이라고 불리잖아요. 네. 네, 근데 이렇게 불수능을 만들게 된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예. 국어 영역의 31번 문제였습니다. 유명하죠. 네, 학생들은 물론이고 뭐 교사 입시 전문가들도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했는데요. 네. 사실 과학 문제가 아닌 국어 문제를 하는 게 조금 의아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좀 과학적인 내용이다 보니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. 네, 저도 인터넷으로 이 문제를 봤는데 네.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뭐 멘탈 붕괴라 그러잖아요. 맞아요. 멘붕이 네. 왔다, 뭐 역대급 지문이었다,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뭐 10분밖에 안 남았다더라 이런 생생한 후기들이 좀 달렸더라고요. 네, 네. 맞아요. 진짜 국어 문제인지 과학 문제인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. 네, 예. 맞습니다. 네, 저도 문제를 좀 읽어봤을 때 굉장히 수준 높은 독해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. 그게 있다 하더라도 지문과 뭐 문제, 보기까지 이해하기 좀 어려웠었습니다. 네. 거기다가 과학적인 배경 지식이 없었다면 좀 문제를 풀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. 네. 네. 아직 확인하지 않은 시청자분들은 대체 언제 네. 어떤 문제길래 싶으실 것 같아요. 네. 문제를 좀 준비하셨죠? 네. 문제 함께 보시죠. 보시면서 보겠습니다. 설명하겠습니다. 네, 자 질문을 보니까 보기를 참고할 때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데 여기 보기에는 A는 안 보이네요. A는 없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 원래 국어 문제 자체가 뭐 기억을 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지문이 예. 원래 있고 거기에 딸린 문제들이 이제 몇 개씩 붙어 있잖아요. 지문이 사실 너무너무 길어가지고 준비를 좀 여기서 특별히 해보진 아, 예. 않았지만요. 네, 이 관련 문제의 지문 내용은 이 서양의 우주론이 성립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과 또 그것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중국이 그 서양의 우주론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설명한 비문학 지문입니다. 네. 이 지문에서 전체적으로 이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건데 A 부분 경우에는요, 특히 만유 인력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네. 예. 그래서 만유 인력의 법칙을 좀 짧게 먼저 정리를 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로 이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는 인력, 그러니까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 두 힘의 크기를 알려면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. 그래서 만들어진 만유 인력 공식, 제일 밑에 있는 공식이 예. 우리가 뭐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나 네. 한 번쯤은 본 본 적이 적은 있는 것 같은 눈에는 네. 익숙한. 네. 네, 그런 만유 인력의 법칙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. 네. 네. 자, 그럼 그 좀 복잡한 저도 읽어봤지만 그 보기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였나요? 네, 여기서부터 조금씩 많이 어려워져요. 네. 그래서 좀 네. 최대한 천천히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네, 저도 제가 이제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. 정신을 좀 차리고 네.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선은 여기에 질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. 예. 이 질점이라는 거는요, 이 부피 없이 질량만 가지고 있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실 존재할 수 없지만 물리학적으로 이제 공식을 만들 때 쓰는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이 보기 속에서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면은 질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. 네. 질점과 천체가 서로 만약에 당기는 힘, 만유 인력의 힘을 알려면요. 우선 천체를 같은 부피를 가진 이 뭐 조각, 양파 조각처럼, 양파 껍질처럼 이제 조각을 잘게 나눕니다. 네. 그랬을 경우에 각 껍질에서 질점이 당기는 힘을 모두 더하면 천체 중심에서 외부에 있는 질점을 당기는 힘과 똑같아진다. 네. 이거예요. 네, 조금 어렵죠. 네, 그래서 이 만유 인력의 법칙이 아까 공식이 있었고 또 질점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면 여기서부터 예.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작 단계가 되는 겁니다. 네. 네. 지금 이렇게 설명도 들었고 또 저도 보기를 봤는데 여러 번 읽어봐서야 이게 좀 무슨 내용이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근데 이 한정된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풀려면 수험생들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맞습니다. 뭐 사실 이 내용들이 저희는 지금 그래도 그림으로 좀 준비를 해왔지만 예. 예. 다 글로만 써 있는 걸 가지고 사실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. 네. 그래서 그래도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네. 이 문제를 풀려면 설명에서 적절하지 않는 것을 찾는 거예요. 그러니까 틀린 설명, 보기 네. 중에 틀린 설명을 찾는 건데 문제의 정답이 2번이었습니다. 왜 2번이 정답이었는지를 좀 살펴보면요. 네. 2번에는 이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유 인력과 지구 중심에 질량이 m인 질점이 있는데 네. 이 질점이 태양 전체를 당기는 만유 인력의 힘이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. 지금 예. 보시면 윗줄에 빨간색으로 써 있는 태양 중심에 있는 질점이 당기는 힘에 보이는 빨간색 이 뭐라고 그러죠? 선이라고 선이요. 보면 네. 되겠죠? 네. 그 두께랑 파란색으로 보이는 선의 두께,
다르죠. 확연히 달라요. 네, 지금. 맞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두 만유 인력의 값은 절대적으로 같아질 수 없기 때문에 아. 2번이 틀린 답이라서 정답이 네.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중심까지의 거리가 아니라 전체 거리를 봤기 때문에 이게 네. 다른 게 답이 맞아요. 네, 뭐 질점으로 가지고는 원래 네. 중심과의 거리를 보는 게 맞는데 전체 양을 더한다고 하면 제가 이제 보기 쉽게 그래픽을 네. 저렇게 만든 거라서 아. 네, 전체적인 양은 저 정도 크게 차이가 난다, 확연히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네, 굉장히 그렇군요.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렇지 제가 과학 분석하면서 이렇게 머리가 아픈 적이 좀 처음 같은 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